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눈발이 흩날리는 한강 다리 위.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지훈은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29세의 지훈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뉴욕에서 화려한 삶을 살다 서울로 돌아온 지 3년. 그는 민서와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서는 27세.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마음은 지훈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두 사람은 2년 전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 민서는 우연히 떨어뜨린 지훈의 스케치북을 주었고 그 안에는 섬세한 드로잉과 함께 짧은 시가 적혀 있었다. 너의 눈은 내가 숨쉬는 이유라는 구절이 민서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지훈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그들의 관계를 끊임없이 위협했다. 결혼식 날. 서울의 오래된 예배당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민서와 지훈은 서로의 손을 잡고 제단 앞에 섰다. 민서는 검은 턱시도를, 지훈은 흰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예배당 안은 그들의 친구들과 몇몇 가족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민서의 어머니는 맨 뒷자리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다. 지훈의 부모는 아예 오지 않았다. 목사님이 성경을 펴며 의식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그는 지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잠시만요. 이 결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뭐라고요? 그는 목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에 쥔 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예배당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목사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덮으며 말했다. 이 사람, 지훈 씨.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민서의 눈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배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민서는 지훈의 팔을 잡고 다급히 물었다. 지훈아, 말해. 이게 정말이야. 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민서야. 설명할게.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늦었다. 민서의 가슴은 배신감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지훈의 손을 놓고 예배당을 뛰쳐나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로 나온 민서는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과 약혼한 것일까? 그리고 이 사랑은 과연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우는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가 민서를 찾았다. 눈이 쌓인 거리에서 민서는 멀리 서 있었다. 민서야. 지훈이 외쳤지만 민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지훈은 그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민서는 차가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지훈의 과거는 복잡했다. 그는 뉴욕에서 살던 시절 가족의 압박으로 인해 한 여성과 약혼했던 적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훈의 부모님이 강력히 원했던 상대였다. 하지만 지훈은 수연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닫고 약혼을 파기하려 했지만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압박은 그를 올감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울로 도망치듯 떠났다. 그 약혼은 내 의지가 아니었어. 지훈이 말했다. 수연과 나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 그냥 부모님의 강요였을 뿐이야. 민서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뭐였던 거야?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서는 손을 뿌리쳤다. 난 너한테 전부 다 줬어. 지훈아. 내 가족. 내 친구들. 심지어 내 꿈까지. 너 때문에 다 포기했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훈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는 지훈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꺼내 보았다. 한강변에서 함께 찍은 셀카. 제주도 여행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순간들.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지훈을 믿고 싶다는 갈망이 남아 있었다. 한편 지훈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미안해. 우리 약혼 공식적으로 끝내자. 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지훈. 나도 알아. 너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거? 그냥 행복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야. 내일 한강에서 만나자. 다 설명할게. 제발 기회를 줘. 하지만 민서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한강변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지훈의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을 사랑했지만 배신감은 그를 망설이게 했다. 지훈이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민서와 같은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민서가 선물했던 그 머플러였다. 지호는 민서 앞에 멈춰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왔어. 고마워. 민서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말해. 다 말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영과 나는 3년 전 약혼했어.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랐고 나를 강요했지. 난 그때 내 마음을 몰랐어. 아니, 알았지만 인정할 용기가 없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를 만난 후에야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됐어. 너는 나한테 자유를 줬어. 민서야. 민서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럼 왜 나한테 숨겼어? 내가 너한테 그 정도도 아니었나?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내 전부야. 그냥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네가 날 떠날까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는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웠다. 그 순간 한강변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민서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민서를 찾아 한강까지 온 것이었다. 민서야. 얘기 좀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민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어머니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지훈이 맞지? 우리 민서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훈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민서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민서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아들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서의 행복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했다. 민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 정말 너한테 좋은 사람이야.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엄마. 지금은 그냥 혼란스러워요. 어머니는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시간을 가져. 민서야. 그리고 내 마음이 말하는 걸 들어. 그녀는 지훈에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도 진심이라면? 증명해. 그날 밤. 민서는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는 민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것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엄마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서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지훈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지훈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신뢰가 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한편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뉴욕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민서를 사랑해요. 그를 잃고 싶지 않아요. 지훈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한 발 물러섰다. 네가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도 노력해볼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민서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야. 내일 다시 만나자.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보여줄게. 이번에도 민서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와 지훈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민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훈아. 난 너를 믿고 싶어. 하지만 내가 또 뭘 숨기면 그땐 정말 끝이야. 지훈은 민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더 이상 숨길 건 없어. 내 전부를 보여줄게. 그는 민서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거실에는 지훈이 뉴욕에서 가져온 스케치북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그중 한 권을 건넸다. 스케치북에는 지훈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수영과의 약혼, 가족의 아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했던 흔적들이 그림과 글로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너를 처음 만난 날 그린 거야. 지훈이 말했다. 그때부터 너는 내 전부였어. 민서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다. 지훈아. 난 내가 날 사랑한다는 거 알아. 근데 이 상처 쉽게 잊히지 않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너한테 시간과 믿음을 돌려줄게. 약속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갔다. 지훈은 민서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매일 노력했다. 그는 민서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민서의 어머니와도 자주 대화를 나눴다. 민서의 어머니는 점차 지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훈이 민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결혼식이 중단된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두 사람에 대한 악플이 쏟아졌다. 특히 지훈은 외국에서 온 바람둥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민서도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민서는 어느 날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민서. 자네 사생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어. 상사의 말에 민서는 분노를 느꼈다. 제 사랑이 회사와 무슨 상관이죠?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서. 세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자네도 알잖아. 민서는 그날 퇴근길에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나 너무 지쳤어.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서야.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돼. 난 너랑 같이 싸울게. 그들의 대화는 길어졌다. 지훈은 민서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우리 다시 결혼식 준비하자. 이번엔 아무도 방해 못해. 민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보았다. 좋아. 이번엔 우리만의 방식으로.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를 빌려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지훈의 옛 약혼자 수연이 서울에 나타난 것이다. 수연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지훈, 나 그냥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민서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민서야, 나 수연 만날게. 이걸 정리해야 우리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민서는 불안했지만 지훈을 믿기로 했다. 알았어. 근데 솔직하게 다 말해줘. 지훈은 수연과 한강 근처의 카페에서 만났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 나 너 행복하길 바래. 그냥 내가 널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지훈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 수연, 너도 행복해야 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민서한테 전해줘. 상자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너희 결혼식 선물. 지훈은 수연과의 만남을 민서에게 솔직히 전했다. 그는 수연이 준 반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우리를 위한 선물이야. 그녀는 우리를 응원해. 민서는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연이 좋은 사람이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지훈의 솔직함과 수연의 진심이 그를 감동시켰다. 두 사람은 다시 결혼식을 준비하며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민서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익명으로 그의 사생활을 회사에 고발했고, 민서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는 지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훈아, 난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꿈이었던 디자이너 생활, 다 망가진 것 같아. 지훈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내 꿈은 아직 여기 있어.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하자. 내가 너랑 같이 새로운 길을 찾을게. 지훈의 말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결정했다. 지훈은 자신의 스케치 실력을 살려 민서와 협업했고, 그들의 작업은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서울 외곽의 카페는 따뜻한 조명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민서와 지훈은 서로에게 서약을 준비했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너는 내게 세상을 다시 보게 했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랑 같이라면 이겨낼 수 있어.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민서야. 너는 내게 용기를 줬어. 내가 누구인지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해준 건 너야.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의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엄마가 너를 믿는다. 행복해.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결혼식 도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다. 지훈의 아버지였다. 그는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지훈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굳어버렸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 너 말 잘 들었어.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 민서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지훈은 제 전부예요. 저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지훈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지훈.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예배당 안은 박수로 가득 찼다. 지훈과 민서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빛을 발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한강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눈이 내리는 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민서는 말했다. 지훈아. 우리 이제 어떤 삶을 살까?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랑 같이라면 어떤 삶이든 행복할 거야. 그들의 스튜디오는 점차 성공을 거두었다. 민서와 지훈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다. 결혼식 이후 민서와 지훈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스튜디오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독창적인 디자인과 진심이 담긴 스토리로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특히 그들의 첫 프로젝트 사랑의 색깔이라는 캠페인은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조명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서는 디자이너로서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 그는 지훈과 함께 작업하며 자신의 꿈을 새롭게 그려갔다. 지훈은 민서의 창의력을 살려주는 파트너이자 그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스튜디오가 주목받자 일부 보수적인 단체들이 그들을 비판하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민서와 지훈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당당히 드러냈다. 민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불편하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젊은이들이 민서와 지훈의 용기에 공감하며 그들의 스튜디오를 응원했다. 특히 LGBT+ 커뮤니티에서는 그들이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민서의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스튜디오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엄마가 너를 너무 자랑스러워해. 지훈의 아버지도 조금씩 변해갔다. 그는 지훈에게 자주 전화해 스튜디오의 진행 상황을 물었고, 가끔은 서울로 날아와 그들을 방문했다. 아직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너희가 행복한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의 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와 지훈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돕기 시작했다. 그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디자인 워크숍을 열었고, 특히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서는 한 워크숍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너희를 정의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야. 지훈은 민서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민서가 자신에게 준 용기를 이제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 속에서도 작은 갈등은 있었다. 민서는 스튜디오 운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지훈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지훈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 해. 일만 하면 우리 사랑이 빛바래. 민서는 미안한 마음에 지훈을 끌어안았다. 맞아. 내가 너무 앞만 봤어. 우리 같이 여행 갈까? 두 사람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와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집중했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영원히 같이 할 거야. 지훈아. 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스튜디오를 더 키워갔다. 그들은 국제적인 디자인 공모전에 도전했고, 놀랍게도 대상을 수상했다. 상금으로 그들은 스튜디오를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다. 스튜디오의 성공은 민서와 지훈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들은 국제적인 디자인 페스티벌에 초청받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를 얻었다. 서울에서 열린 페스티벌에서 민서는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여정을 공유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지훈은 객석에서 민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냈는지 생각하며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와 지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자 그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한 익명의 단체가 스튜디오에 협박 메일을 보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다. 민서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민서야.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온 거야. 이 정도 때문에 물러서면 안 돼. 두 사람은 경찰에 협박 메일을 신고하고 커뮤니티의 지지를 모았다. 그들의 팬들과 친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러비즈러브 해시태그는 빠르게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서와 지훈의 편에 섰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너 말대로 우리가 물러서지 않길 잘했어. 이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야.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그들의 스튜디오는 점차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났다. 민서와 지훈은 수익의 일부를 LGBTQ+ 청소년 지원 단체에 기부하며 자신들처럼 고민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편 민서의 어머니는 아들의 활동을 보며 점차 지역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네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이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서의 어머니는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편견과 싸웠고 이제는 아들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 지훈의 아버지도 변해갔다. 그는 민서와 지훈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그들의 작업을 직접 보았다. 지훈, 내가 너를 잘못 판단했어.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 지훈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아빠, 고마워요. 그냥 저를 믿어줘서. 민서와 지훈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전 세계의 LGBTQ+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우리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랑 같이라면 뭐든 가능해. 시간이 흘러 민서와 지훈의 스튜디오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들은 아시아 최초로 LGBTQ+ 테마의 디자인 전시회를 열었고 전 세계에서 온 디자이너들과 협업했다. 전시회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사랑과 정체성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았다. 민서는 전시회 오프닝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죠. 여러분도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세요. 관객들은 그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냈다. 지훈은 민서의 곁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동반자였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민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는 과로로 인해 쓰러졌고 병원에서 심각한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다. 지훈은 민서의 곁을 지키며 말했다. 민서야, 이제 좀 쉬어. 내가 너 지킬게. 민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지훈아. 지훈은 민서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는 스튜디오의 운영을 잠시 멈추고
민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산책하며 서로의 꿈을 다시 이야기했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올 줄 몰랐어.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많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너랑 같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민서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두 사람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갔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전 세계의 르프 플러스 청소년들을 위한 디자인 스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민서는 말했다. 이건 우리 꿈의 시작이야. 우리처럼 고민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지호는 동의하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이 그들의 용기가 될 거야. 스쿨 설립은 순탄치 않았다. 작은 문제와 반대 세력의 방해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민서와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스쿨의 첫 수업날, 민서와 지호는 학생들 앞에 섰다. 민서는 말했다. 여러분은 여기서 단순히 디자인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 중 한 명이 손을 들며 물었다. 민서 선생님. 사랑 때문에 아파도 괜찮나요? 민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파도 괜찮아. 그 아픔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지호는 민서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민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깨달았다. 몇 년 후, 민서와 지훈의 디자인 스쿨은 아시아 전역에서 주목받는 교육기관이 되었다. 그들은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스쿨의 졸업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민서와 지훈의 메시지를 세상에 퍼뜨렸다. 민서와 지훈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결혼 기념일마다 한강변에서 서로에게 새로운 서약을 했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너랑 같이 한 이 여정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너는 내 인생의 이유야. 그들의 스튜디오는 이제 단순한 디자인 회사가 아니라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민서와 지훈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전 세계에 공유했다. 다큐멘터리는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그들의 메시지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었다. 마지막 장면은 한강변에서 촬영되었다. 민서와 지훈은 눈이 내리는 밤,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민서는 말했다. 지훈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지훈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린 그 자격을 쟁취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야.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민서와 지훈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자막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용기다. 그리고 용기는 세상을 바꾼다. 민서와 지우는 한강 다리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눈송이가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서울의 밤은 그들의 사랑으로 빛났다.